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카메라를 왜 켰냐면 휠 소개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얘는 또 휠을 바꿨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번에 너무나도 운이 좋게 엘리트 휠의 앰버서더가 되어서 이렇게 휠을 소개해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휠을 매번 내돈내산해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도 오네요. 제가 이번에 소개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엘리트에서 나온 힐릭스 제품이에요. 힐릭스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물결 무늬로 나온 휠이어서 인기가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처음 나왔을 때 관심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 형상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 휠을 제가 써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힐릭스가 그 카본 스포크로 나온 제품군이 하나가 있고, 대부분의 휠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틸 스포크로 나온 버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개는 거의 다 동일한데 차이점이 이제 스포크의 차이예요. 그래서 카본이냐 아니냐의 차이점이고, 그 두 개로 인해서 오는 가격 차이가 꽤 됩니다. 힐릭스 카본 스포크 제품의 경우에는 슈딩 스포츠 네이버 스토어팜에 올라와 있는 가격이 229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스틸 스포크 버전의 힐릭스는 가격이 159만 원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시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웨이브 형상의 림의 휠을 구매를 하시고 싶었었는데, 이제 카본 스포크로 나온 버전이 생각보다 비싸서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생각보다 더 저렴하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서 좀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이 카본 스포크와 아닌 것의 가격 차이가 거의 70만 원이 나잖아요. 이 영상을 제작하지 않는다고 해도 도대체 카본 스포크와 아닌 것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7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냐라는 의문감이 생겨서 네이버에도 좀 찾아보고 슈딩 스포츠 쪽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온 답변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카본 스포크 버전은 CS라고 하고요. 스틸 스포크 버전은 SS라고 하는데, CS와 SS의 차이는 5.2mm 에어로 스포크에서 오는 에어로 성능과 부드러운 카본 스포크에서 오는 승차감, TPI 세라믹 베어링을 사용했다는 큰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TPI 세라믹 베어링의 경우에는 DT 스위스에서 사용하는 베어링이라고도 하고, 세라믹 베어링 중에서 내구성이 가장 좋은 베어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카본 스포크에 꽂혀 있고, 스틸 스포크에는 이 버전의 베어링이 아니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차이로 인해서 CS와 SS의 차이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성은 제가 잘 모르긴 한데, 이것도 슈딩 스포츠 쪽에 좀 여쭤봤거든요. 카본 스포크를 사용을 했을 때 강성이 더 좋느냐, 이 점에 대해서 슈딩 스포크 사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힐릭스에 들어가는 카본 스포크의 경우에는 강성보다는 에어로 승차감에 초점을 더 맞춘 스포크여서 강성은 CS나 SS나 비슷한 정도인데, 에어로감이나 승차감이 SS에 비해선 CS가 좀 더 좋다고 합니다. 이거 제외하고는 스펙은 거의 동일하다고 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CS랑 림은 동일해서 측풍의 영향을 덜 받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다운힐에서의 안정감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세 페이지에 봤을 때 스펙상 무게가 스틸 스포크보다 카본 스포크가 약 10g 정도 조금 더 가볍게 나와 있고요. 일단 언박싱부터 해보겠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오늘 수령을 해왔고요. 이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휠백은 따로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휠을 뜯는 건 언제나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올해 본의 아니게 휠변을 꽤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파스포츠 하이퍼 쓰다가 아비아브 헥사 궁금해서 그거 쓰다가 현재는 MB SES 3.4를 쓰고 있는데 또 휠변을 하게 되었네요. 근데 원래 제가 그렇게 휠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고 휠을 그렇게 바꿨던 사람도 아니거든요. 작년 영상만 봐도 그냥 에몬다 샀을 때 거기 딸려 나온 그 휠을 계속 썼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휠변을 많이 하게 되네요. 짜란! 이것은 제 휠입니다. 여기 슈딩 스포츠에서 타이어는 바로 장착을 해서 이번에 쓸 타이어는 슈발베 프로원 타이어를 튜블리스 세팅을 해서 장착을 해뒀고요. 타이어도 요즘 써보고 싶은 타이어가 꽤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원래는 거의 피렐리 피제로 제품만 쓰다가 현재 MB에 꽂혀있는 건 맥시스 하이로드 25C였고요. 슈발베 프로원이 좋다는 평이 많아서 써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휠을 바꾸면서 어떤 타이어를 쓰지 하다가 이걸로 선택을 했어요. 스프라켓이랑 디스크 로터 옮기러 가야 되는데, 그거 옮기러 가기 전에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제품은 힐릭스 SS46D 제품이고요. 이게 물결 무늬를 봤을 때 가장 높은 림이 46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이거는 엠버서더가 됐고 말고를 떠나서 처음에 봤을 때부터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었던 휠인데 이게 내 품 안에 들어오다니 너무 좋아. 클린처, 튜블리스 둘 다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립 높이는 프론트는 39에서 43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뒷바퀴가 42에서 46 정도 되는 휠입니다. 그래서 앞이 조금 더 얇고 뒤가 조금 더 두꺼워요. 46D라 되어 있어서 사실 처음 봤을 때 립 높이가 되게 높으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웨이브 형상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막 안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57D도 실물로 직접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57D라고 하면은 굉장히 하이림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 봤을 때 제일 높은 곳이 57이어서 그런지 다른 브랜드에 한 45에서 50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57D도 궁금하긴 했지만 저는 파워가 아시다시피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런 좀 립 높이가 높은 것들은 제 스스로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46D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폭은 앞에가 조금 더 넓어요. 31.8이고 뒤에가 30.8. 베어링은 TPI 스틸 베어링이고요. 스포크 수는 앞에가 21개, 뒤에가 24개입니다. 그리고 일단 재원상 그 스펙상 나와 있는 무게는 1345g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30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쓰던 헥사와 무게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힐릭스 휠은 과연 저한테 어떨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이거를 자전거에 꽂았을 땐 정말 예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정말 그 리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전문적인 지식도 딸리고 그리고 실력도 딸리다 보니까 막 와 이거 뭐 파워를 정말 잘 받쳐주는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어필에서 정말 경쾌하다 방송이 좋다 뭐 이런 전문적인 말들을 잘 쓰진 못하지만 그냥 정말 자전거를 좋아하는 동호인으로서 그리고 어쨌든 평지 코스보다는 어필 코스를 좀 더 좋아하는 동호인으로서 다양한 어필들을 가보고 롱텀 리뷰는 정말 최대한 많은 곳을 가보고 잘 느껴보고 또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휠의 스펙은 이 정도고요. 일단은 휠에다가 스프라켓이랑 로터 장착하러 가보겠습니다. 장착이 완료됐나에 휠 7.4kg 감사합니다. 제가 이 휠로 바꾸고 라이딩을 한 400km, 500km 정도 해봤는데 아직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에는 너무 짧게 타보긴 했지만 그래도 쇼텀 리뷰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제가 카본 스포크 버전인 힐릭스를 안 타보고 그리고 그 드라이브 많이들 쓰시는 그 휠도 안 타봐서 그것과의 비교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 제가 이전에 썼던 휠과 비교를 했을 때는 정말 부족함 없이 너무 좋은 휠이다. 이게 사실 협찬을 받은 거여서 너무 좋다 하면은 신빙도가 떨어질까봐 제가 최대한 좀 많이 느껴보고 단점이 무엇인가 생각을 많이 해보고 타려고 라이딩을 그렇게 임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남산도 가보고 북악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딱히 어필해서 뭔가 잡아당긴다, 잘 안 나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느끼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그 헥사를 쓸 때는 어필을 제가 탈 때 뒤에서 누군가가 잡아당기는 느낌과 굉장히 좀 무겁게 안 나간다는 느낌이 어필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서 휠변을 한 이유가 크거든요. 하지만 측풍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헥사가 영향을 덜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헥사에서 이걸로 바로 휠변을 했던 게 아니고 이 사이에 MB 휠을 제가 잠시 썼었어요. 그래서 MB 휠을 중고로 구매를 해서 그걸 계속 쓰려고 하고 있던 찰나에 이게 협찬이 들어와서 이제 이걸로 바꾸게 된 건데 MB랑 비교를 했을 때도 제 주관적인 견해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휠을 쓰면서 또 느꼈던 점이 휠이 약간 물렁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 쓰기 전에 MB 빼고는 올해 썼던 휠이 카본 스포크 버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쓸 때는 크게 잘 몰랐는데 그걸 쓰다가 이제 MB를 쓰면서 스틸 스포크 버전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역체감을 하니까 아 카본 스포크인 휠이 턱이나 이런 데서 확실히 좀 딱딱하긴 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턱을 넣거나 주행감 자체가 딱딱하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리고 댄싱을 칠 때 제가 댄싱을 잘 못해서 댄싱을 거의 안 하긴 하지만 댄싱을 칠 때도 파워를 잘 받아준다?
그런 건 잘 모르겠네. 인터벌 칠 때는 반응이 좀 더딘 것 같긴 해요. 바로 치고 나가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약다운힐이나 이럴 때 진짜 잘 나가요. 제가 다운힐 할 때 진짜 약하거든요. 근데 약다운힐이나 다운힐을 할 때 진짜 잘 나간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 휠을 처음 딱 경험했을 때 든 생각이 페달에 발을 올리고 딱 굴리는데 와, 페달링이 너무 부드럽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구름성이 좋다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이제 평지에서 달릴 때도 뭐 다양한 속도로 달려봤지만 항속성에도 큰 문제를 느끼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단점을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짧게 탄 제 주관적인 견해로는 아직까지 큰 단점을 발견을 못한 상태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또 가성비 있게 나와서 웨이브림을 한번 써보고 싶었던 분들은 한번 써보면은 그래도 꽤 만족하면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저의 아주 짧은 리뷰였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그리고 저는 워낙 파워 영역대가 낮다 보니까 고파워의 영역대 분들이 느끼는 바가 저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